네. 4월 16일부터 노 선생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제 4월 16일 날 보내신 사진과 그 다음에 노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본인의 코멘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아주 스탠다드하게 보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레니티 밸런스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일도 많다. 그리고 모티베이트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다. 그런데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응원을 받고 싶지 않고, 이제 일이나 사람이나 상황 중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귀찮아서 모든 걸 밀어주고 싶은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노 선생님이 본인이 보내신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선생님은? 저는 선생님 말도 맞다고 생각했던 게 그 미뤄두고 싶은 감정이 그런 상황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뤄두고 싶은 거죠. 네, 상황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보낸 코멘트도 맞고, 노 선생님이 본인이 써준 코멘트도 맞아요.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감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더 정확하게 보자면, 저는 그냥 이거의 겉표면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인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본인의 경험치로 나오는 게 더 맞아요. 둘 다 맞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자면 선생님이 나오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건 저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티베이트랑 피스필이 같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계획이 필요하고 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맞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티베이트랑 피스필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표현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점을 본인이 좀 아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이제 노 선생님에 대한 걸 보고 있지만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17일 거 볼게요. 17일 거는 어떤가요? 선생님이 보내주셨을 때는 이제 무기력하고 짜증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모티베이터하고 피스필인데 또 후기부는 또 앞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움직이는 거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앞쪽이 안 움직이긴 했지만 뒤에 있는 게 앞쪽으로 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상이 재미없고 생각이 많다. 그리고 선택할 것들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 어저께랑 했던 얘기가 똑같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따로 얘기한 건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거는 뭐 크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멘트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게 아니라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싫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좋아서 이게 별로인 건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선생님이 좀 늘어지고 싶으셨는데 못 늘어지셔서 좀 짜증이 나신 걸까요, 혹시? 맞아요. 좀 아무것도 안 늘어지면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뭔가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가세 얘기가 17일부터 나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거 볼게요. 18일 날 선생님이 하셨던 거는 생각이 많고 멍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이제 출근하시는 날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래도 에너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죠.
어제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오늘은 없는 에너지를 간신히 모아가지고 오늘 써보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그날은 굉장히 뭔가 많이 적었죠. 여기서 적은 이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밸런스 향이 거의 이제 없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설명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추천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16일, 17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뭘 하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18일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기를 조금 행동을 하면 덜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쉬어가면서 일을 좀 쉬면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거나 뭐라도 뿌려서 조금 에너지를 좀 얻어가면서 하라고 얘기한 거는 패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리고 네. 맞아. 그래서 선생님 네. 그날 로즈 터치를 막 바르긴 했어요. 오, 좋아요. 고급스러운 거 쓰셨네요. 좋아하는 양 쓰시는 게 최고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전날은 패션이 뒤로 가 있었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은 패션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럼 없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당연히 더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치유하고 콘솔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무슨 멘트를 하면은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여지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쉬는 것도 추천해 드렸고 좋아하는 향도 좀 뿌려가지고 에너지를 좀 업시켜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거 볼게요. 다음 날 거는 이제 또 피스필이 올라왔어요. 피스필이 참 자주 올라오시죠. 네. 네, 그래서 밸런스랑 이런 것들, 시트러스 블리스 둘 다 이제 향이 안 느껴지셨다고 하니까 그런 무라일체 상태라는 게 몸도 피곤하고 일도 많고 막 그래서 내가 일인지 몸이 피로한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뭔가 또 일이 있어가지고 피곤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왜 모티베이트랑 피스피를 보고 계획하고 선택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용기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게 제가 용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선택이나 계획적이거나 약간 성향도 약간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약간 선택을 잘 못해요. 제가 늘 선택 앞에서는 늘 갈팡질팡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계획적이고 그리고 선택 이런 게 더 저하고는 해석할 때 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단어 선택을 그렇게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티베이트 같은 경우는요, 고민하는 상태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모르는 편이 속하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자기의 그런 쓰는 단어들도 어떤 거에 대한 거에 따라서 달라요. 경험치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선택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용기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선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모티베이트가 용기를 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기의 오일이다, 선택의 오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 선생님께서 이 모티베이트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뭐지 쇼트트랙? 쇼트트랙 이렇게 가면 릴레이 쇼트트랙 같은 거 하면은 트랙 돌고서는 뒤에 사람을 이렇게 엉덩이를 팍 밀어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그러니까 등을 좀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이라도. 그러면 이제 올라가거나 이렇게 등산할 때도 누가 뒤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대고 있어도 되게 그 힘이 없고 이렇게 에너지 있게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용기를 주는 오일이 모티베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밸런스 되게 많이 나오고 모티베이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제가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티베이트가 뒤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항상 이 모티베이트가 앞에 나오는 게 엄청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로마 테라피를 안 하려고 모티베이트가 나오나? 아니면 뭐지? 라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나온 답이 뭐였냐면, 아, 모티베이트는 내가 하는 지금 직업 안에서 뭘 할지 고민하는 것도 모티베이트가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강의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강의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좀 전에 뭐 이제 아까 전에 정우 선생님 기초에 대한 걸 얘기하실 수도 있고, 화학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시험 대비라도 있을 수 있고, 원데이도 있고, 굉장히 그 아로마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또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는 메인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분야를 내가 더 잘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모티베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때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왜 자꾸 내가 모티베이트가 계속 나오지? 피스필이 계속 나오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포기부가 왜 맨날 맨디로 나오지? 항상 해도 왜 맨디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딱 떠올라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게 떠오르는 그런 시점까지 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이랑 별 다른 게 없다. 라고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오렌지 많이 맡아보세요. 라고 이제 멘트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두 아, 번째 얘기. 네. 선생님 질문하세요. 근데 저 그날 예, 선생님이 오렌지를 맡아보라고 하잖아요. 네. 오렌지 많이 그날 맡아봤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렌지 냄새가 안 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말 생각이 나서 이제 맡았는데 향이 전혀 안 느껴져서 이런 경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트러스 블리스랑 밸런스 향 안 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 맥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가 사실은 불안감을 좀 없애주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오렌지 향이 거의 안 났는데 네. 또 이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는 향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음, 향이 나면서 이제 몸에다 막 발랐죠. 잘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경험치를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전 그리고 네네. 진짜 노현 선생님, 네. 정말 진짜 선생님은 타고난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정말요? 얘기 해도 이런 거 제가 보내드려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이 잘 없어요. 근데 뭔가 그 피드백이 계속 오니까 뭔가 해드리는 보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이 잘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무리 비슷하게 다 똑같이 해드려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처음이라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오렌지 향이 이틀 동안 향이 안 나셨다는 거.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것도 지금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도 똑같은 상태이긴 해요. 그죠? 모티베이트랑 피스필이 있는 상태고 제가 아마 그 멘트는 따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날 어제 페인트 한다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멘트를 못 해드리고서 말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면은 이제 네. 이 피스필은 돈과 관련된 일에서 나오는 불안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회사 일과 관련돼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전 11시 37분이니까 한창 일하고 계실 때니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혼자 할 때 나오는 그 불안감과 일하면서 나오는 불안감의 차이는 좀 다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오렌지 향 맡아보셨는데 향이 잘 안 났다는 그런 네. 얘기신 거죠? 네네. 안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의 그 생각들이 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딱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릴렉싱이 되거든요. 사실은 오렌지 향 맡으면서 아 기분 좋다거나 뭐 오렌지 향 맡으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우리가 이런 긴장감들이 이게 좀 풀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경험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저께 사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TMI로 얘기하자면 페인트를 하루에 문짝을 1 개씩 하는 거지 4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용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자만했다. 겸손해야겠다.'라는 걸 어제 페인트 4 개를 칠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선생님. 네. 자기를 모르는 자의 최후. 그래서 지금 등이 얼마나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열심히 했고 선생님도 어저께 인제 하시고 오늘 인제 오렌지 향이 났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인제 네. 오늘의 감정 오일의 마지막을 보자면 시트러스 블리스가 아예 향이 안 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치어도 이제 향이 아예 안 난 거고 네. 그다음에 모티베이트가 뒤로 갔어요. 왜 모티베이트가 뒤로 갔을까요, 선생님? 인제 웬만한 큰 굵직굵직한 거는 음. 좀 해결이 돼서 오 네. 제가 인제 요즘에 인제 생각할 거는 인제 1급 시험이 코앞에 왔으니까 인제 시험을 잘 봐야 고 생각에 요즘에 좀 오늘부터는 인제 시험에 인제 집중하려고. 와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우 선생님이 항상 해 주시는 얘기가 있는데 "떨어져도 괜찮아. 또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이 지금 필수필이 계속 앞쪽으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러면 이 막연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아까 인제 우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너무 몸에 익숙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뭔가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걸 쪼끔 내려놓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쉽사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였으면 이게 앞으로 안 나왔겠죠. 그죠? 네. 뒤쪽으로 나가는 것도 똑같이 쉽사리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 근데 마음가짐을 보이는 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인제 뭐 흘러가는 대로 하고 이게 국가 자격 시험이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아웃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사람의 뭐 100점 안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니고요. 커트라인은 있으나 선생님들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 계신 최 쌤이나 정 쌤도 항상 그런 고민을 다 하세요. 저희도 시험이라 그러면 왠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서 시험 본자들의 여유로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박 쌤이랑 노 선생님이랑 송 쌤이랑 다 그 시험에 대한 부담을 쪼끔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감정 오일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써 놓는 거와 그다음에 인제 저희 뭐 우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달아 드리는 거에 대한 차이점들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인제 아까 오전 전문 강사반 수업 저기 할 때 우 선생님이 저한테 "너 메타인지는 뭔지 알고 얘기하니?" 막 이렇게 해서 저 알고 있다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 때 요즘에 입에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아서 메타인지를 좀 나타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메타인지는 이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안 하는지를 아는 거,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것만 해도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는지 모르고 가지는 불안감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게 해결 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 오일로 빅데이터 자신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쪼끔 본인한테 나타내시는 거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도 매일 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뭐 1 주일에 1번 아니면은 좀 빠르면 뭐 3-4 일에 1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 강사를 하실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